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과정의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캠핑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안전교육 없이 다양한 캠핑 기구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캠핑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체계적인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통해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에 근거하여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체는 시, 군, 구이며 이론과 실습을 겸한 집합교육으로 야영장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학습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클릭하여 학습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세요. 본 과정에 대한 학습 방법입니다.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 및 버튼들의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본 과정을 통해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일찍 왔나?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여기가 맞는 건가? 저분한테 여쭤볼까?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는 곳이 맞나요?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아, 함께 교육받으러 오신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행복 캠핑장 고강산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긴 했는데 한창 바쁜 때에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라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오기 전에 꼭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최근 몇 년 동안 캠핑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그에 따른 야영장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니까 캠핑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은 바쁘다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긴 근래 들어 야영장 관련 법도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 뉴스에 야영장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고강산시라고 하셨죠? 소개가 늦었습니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안전입니다.
고강산 씨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강사님이셨군요. 그럼 고강산 씨가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안전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교육장으로 가시죠.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전교육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야영장에 관한 법규와 관광진흥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나면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은 왜 받아야 하는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게 되겠군요. 기대가 됩니다. 고강산 씨, 우리나라에 자동차 야영장업이 최초로 신설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만인 2014년에 일반 야영장업이 신설되었죠. 아, 그때부터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야영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여 뒤인 2015년 8월 4일엔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행규칙의 개정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연 1회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고강산 씨, 바쁜 시간을 내주셨는데 안전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최근 야외 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캠핑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휴가 기간 동안 여가 활동에 대한 휴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상위 10순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캠핑이 전체 응답자의 23.7%로 3위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직장인이 희망하는 여가 활동에서도 국내 캠핑이 응답자의 17.7%로 3위였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자녀가 초중고생인 경우에도 국내 캠핑이 전체 응답자의 33%로 영화 보기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 이에 대응하여 캠핑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캠핑장의 속성상 일반 캠퍼들의 안전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화기나 전열기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화기 및 전열기로 인한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난방용 화기로 인한 질식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캠핑장 운영자들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부지불식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5년 8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영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죠.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생각해보니 야영장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국립공원 야영장, 그리고 관광농원 내 야영장, 유원지 야영장, 자연휴양림 및 숲속 야영장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보는 자동차 야영장이나 글램핑장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군요. 네, 이러한 야영장 형태의 구분에 따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도 각각 다릅니다. 강사님, 저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야영장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도 다르고 소관 부처도 다르니까 복잡해 보여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3,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 분류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야영장은 야영장비 설치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이용하게 하는 업이고 자동차 야영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설치 공간과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강사님, 쉽게 말해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의 제일 큰 차이점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옆에 자동차 주차 가능 여부의 차이로 보면 되겠군요. 고강산 씨 제법인데요.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 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의 수련시설 기준을 살펴보세요. 야영지 규모와 야외 집회장, 대피시설, 그리고 체육활동장과 비상설비로 구분되어 있군요. 우리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청소년 야영장의 수련시설 기준은 엄격히 관리되어야겠어요. 국립공원 야영장의 관련 법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조항을 살펴보세요. 네, 국립공원 야영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익시설에 포함되는군요.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야영장과 숲속 야영장 관련 법령은 산림부나 휴양에 관한 법률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 소관인 국립공원 야영장과 달리 산림청 소관임을 기억하세요. 네, 그렇군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이고 숲속야영장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을 말하는군요. 이 차이점도 기억해두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내 야영장의 관련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으로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및 개발, 분양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제목에 따라 농지는 농지법에,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기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법을 따르는 것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유원지 야영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야영장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를 되새겨 기억해둬야겠어요. 본격적으로 야영장업의 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야영장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야영장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강사님, 야영장 관련 법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야영장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있죠. 고강산 씨 열심히 임하고 있군요. 야영장업 등록 기준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군요. 비상시 대응 요령이나 대피 방법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없겠네요. 이번에는 등록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공통 기준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과 건축물에 관한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에 대해 야영장 규모, 시설, 진입로 등에 대한 개별 기준이네요. 모두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일반 야영장업보다 자동차 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이 혼자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록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동차 야영장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및 별표 1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강사님, 야영 데크를 포함한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등의 기본 시설부터 방문자 안내소, 바비큐장 등의 편익시설, 취사장과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등의 위생시설, 그 외에 체육시설과 안전, 전기, 가스시설까지 5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6개 분야 4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영장 사업자는 이 규정을 숙지 준수해야 합니다. 6개 분야 42개 항목이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의 첫 번째 분야는 화재 예방 기준으로 총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고강산 씨, 화재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소화기,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항목은 소방시설에 관한 항목으로 소방관계 법령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배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글램핑장이나 카라반은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 등을 비치해야 하죠. 맞습니다. 글램핑장은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시 외부 탈출이 용이하도록 벨크로 형태의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방염 처리된 천막 사용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야영장 내 숨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하며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 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전기 사용 기준으로 먼저 전기 설비는 누전, 합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안전 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 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해야 합니다. 강사님,
우천 등으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5개용 전선은 야영 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야는 가스 사용 기준입니다. 가스 시설 및 가스용품도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용품과 가스용기는 모두 검사에 합격한 용품과 용기를 사용하고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 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마금 처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용기, 즉 LPG 용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LPG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이제 대피 관련 기준이네요. 저희 야영장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야영장 내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긴급 방송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야영장 시설 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고강산 씨,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있겠죠? 그럼요.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 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만일 대피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 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고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이용객의 야영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있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강산 씨 잘하고 있군요. 그리고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규정을 보니 보행 중 야영용 천막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야영장은 여유 공간이 없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영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숲속 야영장의 경우 이격거리를 6m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 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야영장이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 명심하겠습니다. 고강산 씨의 캠핑장에도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건데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야영객분들이 간혹 항의하시곤 해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영객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가능하며
CCTV가 설치된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월 작성하는 안전점검표 관련 규정이 나왔네요. 그런가요? 야영장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니까 매월 하는 점검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겠어요. 야영장 내 시설물 등의 위험 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안전을 위해 1년에 단 하루, 5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열심히 임해야겠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요. 그리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 비상 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 요원이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낮은 속도네요. 그래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준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도 감독해야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야영장 내의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위생 기준이군요. 네,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야영장에 공중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법령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영장 내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도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와, 드디어 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에 관한 6개 분야 42항목을 모두 살펴봤어요. 법하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보다 안전한 야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안전교육 개요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